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몇 가지 질문을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토럴 밸류 락드 디파이에 얼만큼 많은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각 체인별로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디파이 라마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위는 이더리움, 2위는 트론인데 트론은 믿을만하지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객관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론을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트론이 2위죠. 5.32 빌리언 달러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인별로 보면 1위 이더리움에는 726개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726개의 프로젝트에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모으고 모았더니 30 빌리언 달러의 자금이 토탈이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 토탈이. 그런데 트론은 17개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바이낸스 체인 574개, 아비트럼 274, 폴리곤 400, 옵티미즘 120, 293, 200 이렇게 100단위로 대부분은 프로토콜이 모여 있고 그 안에 예치되어 있는 토탈이 오른쪽에 보이는 30빌리언, 5빌리언, 5빌리언, 2.4 이렇게 되는데 일단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낸스 체인과 비교를 한다면 트론 17개 대 574개입니다. 트론에 17개밖에 프로토콜이 없는데 이걸로 5.32 빌리언 50억 달러 자금을 예치를 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젝트가 그렇게나 많이 자금을 모았을까? 저스트 랜드라는 랜딩 프로토콜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36억 달러가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스트 랜드 뭐 유명한 데인가요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라이도 파이낸스. 여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묶여 있는 거죠. 이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 대출 프로젝트 메이커다오, 아베, 커브 이런 데서 7.8, 4.8, 4.4 빌리언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론의 저스트 랜드가 이런 데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유니스왑, 세계에서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3.4 빌리언 달러. 그런데 저스트랜드는 유니스왑보다도 자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여러 체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같은 경우 7개의 체인, 커브 12개의 체인, 쭉 유니스왑도 6개 체인이죠. 그런데 저스트랜드는 오직 트론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지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트론의 저스틴 선이 진짜로 대박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열광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저스틴 선을 째려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트론의 이 수치는 조금 믿을만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저의 개인적인 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함께 확인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로 104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는 평단이 28,000달러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 4월 4일 기준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14만 개가 되었습니다. 이야, 엄청난 신념을 갖고 전진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1000만 달러까지 쭉쭉쭉 간다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1등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운영체제에서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맥켄토시 애플 쓰고 계시는 분들 프린터 기능에서 프린터 설정에서
버추얼 스캐너 2 이걸 고르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걸 도큐먼트로 바꾸면 비트코인 백서가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로 만들어진 맥킨토시 맥OS에서는 모두 다 이게 백서가 나온다. 이게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비트코인 백서가 모든 맥킨토시 컴퓨터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애플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개발자가 재미삼아 몰래 집어넣었던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재미삼아서 일단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맥킨토시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오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몇 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달러를 연준이 무한 발행해서 달러의 가치가 미래에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코인도 2100만 개 한정 비트코인 외에는 계속 코인 개발자들이 추가 발행 가능하지 않나요? 그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만든 코인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지 궁금해요. 코인 개발자들이 코인 발행을 무작위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해를 해봅니다. 대부분의 코인의 발행 구조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코드에 박혀 있다. 없는 코인이 새로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는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코인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채굴자나 또 노드 운영자한테 주어지게 되는데요. 개발팀, 투자자들이 코인을 왕창 차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코인을 막 찍어내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그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초기에 아주 초기에 채굴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그러니까 난이도를 뭐 거의 제로에 맞춰놓고 다다다다닥 만들어서 왕창 자기네들이 차지를 한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ICO라고 하죠. 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하지만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많이 풀리는 코인들은 자기네들이 왕창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 발행되는 코인이 개발자들이 다 차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무제한으로 막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된다면 이것도 코인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그중에 현재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건 1933만 8318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게 총 발행량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테더, BNB, USD 이런 것들도 다 무제한이고 XRP는 제한이 있습니다. 100 빌리언 그리고 카다노는 45 빌리언 도지코인은 제한이 없고 폴리곤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들도 많다. 더 중요한 건 발행되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제한이라고 해도 1년에 1% 정도 증가한다면 이 정도면 더디다. 건강한 토크노믹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 1.8% 정도의 인플레이션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하루에 900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반감기가 되면 900개가 450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0.9%가 되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로 증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요즘 거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뭐 무제한이라고 해도 나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유통량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룰을 바꿀 때는 개발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발 주체가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은 미리 코드로 박혀 있다. 그래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투표권을 특정 주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코인을
중앙화돼 있네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정 주체가 결정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을 선별할 때는 코인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정권은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소형 코인들은 개발 주체가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가 얼마 전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가 그만뒀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마치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그만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약간 술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 반 정도 된 뉴스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제가 답을 못 해드렸다가 꼭 이걸 다루고 싶어서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 마르코 팔크, 이 사람이 이 관리자 직위에서 물러났다. 핵심 개발자가 물러났다니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2,000개가 넘는 이런 관리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이나. 자, 이 사람이 그만뒀다고 하니까 시장이 동요를 하고 있었는데 얼만큼의 무게감이 있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의 비탈릭이 이제 그만해 하고 그만둬버린다면 이더리움이 락을 할 수가 있겠죠. 찰스 호스킨슨이 칼다노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난 건 그렇게 무게감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이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완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벌써 다 끝난 프로젝트예요. 게임 끝! 완성품입니다. 이더리움, 칼다노, 솔라나 이런 프로젝트들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개발자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설계자가 지켜보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완성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관리할 사람만 필요하다. 이 사람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됩니다. 제가 늙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젊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재능 기부를 해가면서 커뮤니티에서 으쌰으쌰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에서 딱히 뭔가 개발하는 게 없어요. 요즘 새로 뭔가 크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뭐 이 정도의 개발입니다. 개발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아주 간단한 개발이다. 숫자 몇 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이즈를 좀 늘려주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아주 간단한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대충 할 수 있는 개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카다노, 리플 이런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발입니다. 아주 쉬운 여러 명이서 투표해서 여러 개 안을 올려놓고 그중에 뽑아서 야 이거 적용하자 정도의 아주 간단한 개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추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정도의 차원에서의 추가 업데이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완성을 해놨다는데 이더리움은 완성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칼다노도 아직 멀었고 솔라나는 뭐 더 멀었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아직 멀었다. 그러면 형편없는 그런 프로젝트일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쉬운 프로젝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더리움은 훨씬 더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난이도를 비트코인과 맞춘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동급의 난이도를 가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카피에다가 그냥 숫자 몇 개 바꾸고 이름만 바꾸면 짜잔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인 거죠. 그렇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을 넣고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개발을 하기도 어렵다. 자, 이더리움은 개발하는 특정 주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화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개발을 탈중앙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투표를 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더리움은 완성을 시키려면 한 1000년이 지나도 완성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내서 주제를 정하고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영상 하나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리겠죠. 불가능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의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자전거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설계를 하는데 바퀴란 걸 2개를 연결을 해서 중간에 막대기를 대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탁탁 밀면서 가게. 그거 좋네. 이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이왕이면 바퀴하고 바퀴를 쇠로 연결을 해서 체인이라는 거를 대서 돌려가면서 가게 하면 좋겠네. 이러면 이렇게 페달이란 걸 해서 밟아서 쭉쭉쭉쭉 가면 좋겠다. 이런 설계를 해낸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조립하면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절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된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으면 바퀴는 벌써 있었습니다. 분산 원장이란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암호 체제를 분산 원장을 통해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또 연결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게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이 된다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자전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 발로 밟지 않고 엔진을 달아서 웅 하고 갈 수 있는 오토바이란 걸 만들자. 아직 이 세상에 엔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발이 되겠죠. 엔진이란 걸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엔진을. 이걸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탈중앙화로 엔진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태워서 뭔가가 돌아가고 열 에너지가 나오고 이걸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막 이렇게 너도 나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앙화된 회사가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 그거를 합쳐서 응집력 있게 개발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 AI까지 개발이 되어서 연계가 되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걸 탈중앙화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된 어떤 특정 주체가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만 하는 거니까 관리만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되어서 추가 개발이 필요 없다면 관리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비해서 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전거를 생각해낸 그 발명이 오토바이 발명보다는 더 큰 발명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퀴를 만들어낸 발명이 더 큰 발명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하려고 하는 그 난이도 그리고 필요한 노력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발 환경, 난이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름의 성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